수투랑 진짜 똑같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 똑같아. 우리 수투 제일 첫 단원의 이름이 뭐였니? 수투? 함수의 극한이었죠. 미적분의 첫 단원 이름이 뭐예요? 수열의 극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수열의 극한이고 그거 하고 나면 여기서는 함수의 연속을 다뤘었죠. 근데 여기서는 연속을 거의 같이 다루게 되지 극한이랑 연속을 따로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극한 단어에서는 극한만 하고 함수로 넘어갈 때 연속은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함수의 극한이었는데 여기서 다루는 함수는 보통 뭐였어? 그냥 결국은 다 함수였지. 물론 뭐 분수해서 최고점에 계속 비교하는 함수도 있었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수라던가 로그라던가 삼각함수와 같은 그런 초월 함수에 대해서 극한 공식을 또 따로 배워요. 물론 그 사이에 삼각함수에 대한 덧셈 정리라고 해서 좀 이상한 공식을 하나 배우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잠깐 뺄게. 그거 하고 나면은 이제 바로 어디로 넘어갑니다. 도함수 활용으로 넘어가요. 끝이야. 벌써 극한 쪽은. 그러면서 여기서도 도함수의 활용이 있었지. 자, 1번 내용이 뭐였지? 접선이 있었고 사이값, 롤의 정리와 평균 정리가 있었죠. 여기도 도함수 활용 첫 번째는 접선 내용입니다. 롤이랑 평균값 정리는 안 다룸. 그리고 2번 내용으로 넘어가는데 원래 예전에는 롤평을 여기서 정의라고 해야 되나?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해줬었는데 이젠 다 빠져버리고 그냥 접선에서 바로 끝남.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였어? 좀 단원의 이름으로 치면은 극대 극소였고 이제 실제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결국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였죠. 여기 이제 도함수 활용 2번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미적분도 똑같아. 결국은 극대극소의 정의는 이미 알고 있고 최대 최소는 그냥 그래프 그리면 끝나니까 알고, 그럼 결국은 뭐다? 초월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뭐 여기서 이제 지수 로그 같은 거 또는 삼각 같은 거 다항 함수까지 해서 다 합성시켜버리는 함수를 우리가 초월 함수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를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3번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보통 최대 최소를 같이 설명을 하고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속도 거리 얘기 들어왔었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최대 최소는 여기서 거의 같이 다루고 방정식이라던가 부등식 그리고 속도 얘기 잠깐 하고 끝나요.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바로 어디 적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또 부정적분 나오고 정적분 나오고 정적분의 활용 나왔었지. 활용은 넓이였고 거리 포함. 여기서도 똑같아. 부정적분 나오고 정적분 나오고 정적분의 활용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이거 수트 때 배운 거 기억나지?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물론 이제 정의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공식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 그래서 수투를 너희들이 제대로 잘 해왔던 친구들은 사실 미적분이란 과목 생각보다는 쉽게 따라갈 거야. 물론 이제 여기서 최고 난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수투랑은 좀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 수투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 너네 이번 기말고사 할 때 계속 너희들이 나한테 끝까지 마지막 전날까지 제일 많이 질문했던 게 뭐야? 그래프의 특징 얘기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가, 나, 다. 가의 조건 가지고 후보 한 4개 고르고 나의 조건에서 후보 한 2개로 줄이고 다의 조건에서 후보 하나로 딱 확정 지은 다음에 그 그래프 가지고 밑에 내용 또 해석하기 막 이런 거 있잖아. 거기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실 많이 어려워지기는 해. 그거랑 이제 정적분 섞은 거. 그거는 이제 미적분에서 수능 기준으로 해서 29번, 30번 같은 진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얘기고 그 외 나머지 흐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지. 여기 아까 내가 하나 빠졌다고 했지. 원래는 여기 뒤에 있는데 나는 순서상 여기서 설명할 녀석이 하나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거 상윤아 기억나니? 이 단원 하나 기억나니 혹시? 공식이 거의 한 14개에서 20개 정도 들어왔던 그 단원 공식 다 외우고 있니? 뭐 심프는 뭐 심코프코신 하면서 외웠던 거 기억나니 다? 그거 얘기가 이제 좀 많이 빡세게 들어올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새로운 공식들을 너네가 잘 외워주고 그걸 써주기만 하면은 사실 진짜 쉬워요. 거기가 일단은 메인이 될 거다. 그래서 방학 때 수업은 사실 너희들이 어떤 쪽으로 초점을 맞출 거냐면 물론 교재는 방학이나 개학후나 똑같기는 한데 똑같이 마플 2번 쓸 거기는 한데 이제 내가 설명하는 흐름은 방학 때는 공식을 외워보자 쪽일 거고 물론 응용도 포함해서 이제 2번째, 3번째 배우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응용도 포함을 할 거고 개학 후로 가면 공식은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거의 뭐 완전 응용으로 100% 들어가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누군데? 승빈이가? 받아봐.
자,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수렴합니다, 발산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당연히 아니까 일단은 뺄 거다. 자, 근데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을 사실은 내가 1단원이랑 2단원을 한 방에 오늘 하루 만에 다 끝내볼 거야. 안녕? 어? 너 확통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 어서 와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첫 얘기에서 할 얘기가 있다 그랬지. 예정 교육과정을 가지고 와볼게. 지금 너네가 2015 개정이고 2009 개정을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거기에서는 이제 지금 너희처럼 수투와 미적분이 아니라 미적분 1과 미적분 2로 불렀었고, 그때 당시에 미적분 1이 지금 너희들의 수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좀 완전히 과목이 달라진 게 그 시절에 미적분 1의 첫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었어. 그리고 이제 잠깐 다른 단원 하나 낀 다음에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갔었어. 이 단원의 흐름상 이게 맞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수아나, 수열은 수를 나열한 거잖아. 그거 말고 수열과 함수는 무슨 관계 있을까? 수열을 함수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뭐 예를 들어 그렇게. 그 모든 수열들은 함수다 아니다? 모든 수열들은 다 여러분 함수입니다. 함수. 뭐가 대신에 정의역이 자연수만 가지고 있는 그런 함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첫 단원이 수열에 대한 극한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의 극한이잖아. 함수의 극한이랑 동일해.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뭔가 새롭게 추가되는 녀석이 있을까 없을까? 진짜 하나도 없어요. 뭐 세부적인 내용은 있을 수 있어. 원래는 함수에서도 등장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정의역이 실수 전치다 보니까 말 안 했던 특징이 하나 있는 거지. 오케이? 수열에서 그래서 뭐 새롭게 배우는 느낌은 아니고 어쨌든 함수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특징 하나를 더 다루게 될 뿐 완전히 함수 극한과 순서가 똑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렴한다, 발산한다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로 넘어가 보자. 자, 수열의 극한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있대. 그 두 개를 더하기 빼기 한 수열에 대한 극한은 우리 함수 극한 잘 생각해봐. 뭐겠어? 시연아. 그 앞에 조건이 있다고 치고 뭐야? 따로따로 리미트 씌워줘도 된다. 맞지? 내가 다 대답했네.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으로 따로따로 뜯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더하기는 더하기, 빼기는 빼기. 대신에 뭐 조심하라 그랬었어. 함수 극한에서도 강조했던 거. 이 녀석을 못해서 애들이 질문이 아니잖아. 그치? 이걸 몰라서 질문이 아니라 뭐일 때 AN도 알파로, 그렇지. BN도 베타로 뭐 할 때 수렴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 요것 때문에 참거지 문제에서 좀 많이 틀렸었고, 그치? 쓰면 안 되는데 함부로 써가지고 계산 뭐 실수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수렴한다면 뭐다? 따로따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누구도 마찬가지야. AN에다가 BN이라는 수열을 곱했다. 곱한 수열에 대한 리미트 또한 뭐 할 수 있다. 따로따로 뜯어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래는 알파 베타라고 쓰면 되겠지.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으로 뜯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나누기도 나와야 되겠죠. AN 나누기 BN의 리미트는 뭐다?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으로 나눠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일단 BN이라는 수열은 0을 가질 수 없고요. 두 번째 리미트 BN. BN의 극한값 자체도 일단은 베타는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게. 그거는 지금 얘가 베타분의 알파로 썼을 때에 대한 얘기. 0으로 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0으로 갈 때는 뭐 분자도 0으로 간다 뭐 이런 걸로 다른 계산에 따라가 있는 게 아니라 맞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여기까지. 끝. 수열에 대한 극한 얘기는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단원 문제 내가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풀어보세요라고 하고 유형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냐? 한 유형 15번까지 있다 치면은 다 풀어봐 하면 다 풀 수 있음. 오케이? 그래서 그런 단원들 몇 개만 조금 톡톡톡 건드리고 지나갑시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같은 경우에 새로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랑 하지 않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배운 녀석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 혹시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할 겸 하는 문제 한두 개 같이 낄 거예요. 자, 아무튼 몇 번을 풀어보냐. 너무 쉬워 이거 다. 이거 풀어볼까? 14번 풀어보세요. 네. 오케이. 잠깐만. 너 혹시 패드 가지고 왔어? 있어? PDF로 보내줄까? 몇 번? 14번. 어때? 알겠지? 그냥 수투랑 똑같은 거 알겠지? 그냥 fx가 an으로 바뀌었을 뿐임. 대신에 이제 수열이다 보니까 수열을 너네가 구하세요.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 자, 일단 이 녀석을 풀어보라고 한 이유. 잠깐 다른 문제 하나 더. 13번을 보자.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겠어? 얘는 일단 리미트 an을 물어보네. 그래서 그 리미트 an 값을 뭐라고 하자? 알파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뭐 해주면 됩니다. 알파 플러스 2분의 3알파 플러스 1이 2다를 만족하는 알파를 찾으러 간다. 맞지? 그래서 3알파 플러스 1은 2알파 플러스 4예요. 그래서 알파 값을 구해주면 얼마야? 3이냐?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13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14번도 그래서 어때?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이 리미트 am-3분의 3am 플러스 2가 6이다. 그때 리미트 3an 플러스 4를 구하시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이 그러면 나는 리미트 an을 뭐라고 잡아야지? 알파라고 잡아야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식에서 알파 값을 찾아오자. 3알파 플러스 2 나누기 알파 마이너스 2가 3이네? 알파 마이너스 3이 6입니다. 3알파 플러스 2가 6알파 마이너스 18이라서 3알파 넘어가면 20? 그래서 알파 값은 3분의 20이 나오고요. 그 3분의 20 값을 가지고 대입해주면 답은 24이에요 라고 했어. 자, 이 두 문제가 만약에 서술형에 나왔다. 얘는 100점짜리 풀인데요. 지금 14번 문제는 감점됐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그것 때문에 14번 풀어보러 한 거야. 어디서 감점이 됐을까? 그렇지.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간다. 13번은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리미트 a는 알파로 잡으면 되는데 14번 내가 풀어보라고 한 문제는 수렴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으니까 물론 당연히 수렴하겠지, 그지? 수렴하니까 물어봤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추론이고 정확하게 수렴한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알파로 잡고 푸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 문제를 맞는 풀이로 가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채연 씨? 예? 예? 무슨 소리예요? 이 답이 아까 그거야. 24야, 24. 수렴하고 3분의 20으로 수렴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풀었길래 당당하게 수렴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했잖아. 근데 어떻게 풀었어? 아씨.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들아. 자, 지금 이 문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 수렴한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알파로 잡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는 수렴하는 수열을 빌려오는 거야. 그래서 저 리미트 안에 있는 주어져 있는 극한값이 주어져 있는 저 리미트 안에 있는 분수식 있잖아. 요 녀석 자체를 bn이라고 두자. 뭐 치환한다고 해야 되나? 둔다라고 할게 그냥. 두자. 이상해. 두자 빼. bn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양변에 an-3을 곱합니다. 그리고요. 한쪽으로 이항을 시킬게요. 누구를? an에 관련된 놈을. 그래서 뭐야? 이거 3-bn인가? 맞지? 3-b, 3bn이 아니라 그냥 bn 곱하기 an는 얼마? 마이너스 3bn 마이너스 2. 딱 계산 실수 안 했지? 그러면 an이 뭐예요? 3-bn 분의 마이너스 3bn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았어.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 뭐 bn의 리미트는 6인 거 알잖아. 그걸 가지고 뭐 하러 가는 거지? 대입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답.
리미트 3an의 그 an에다가 3-bn 분의 마이너스 3bn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4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답은 뭐겠어요? 이제 리미트 bn이 6이다를 쓰는 거지. 3-6 마이너스 바로 간다. 18 마이너스 2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3분의 20 맞죠? 그래서 얼마? 24 하고 끝나는 거야. 요 문제 올바른 풀이 잘 해 두세요.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다 없다 가지고 감점 많이 지킨다. 알았지? 수투 때 많이 겪어봤죠? 아니 뭐 수투가 뭐야? 2년 동안 많이 겪어봤죠? 함정 문제 무조건 학교 시험에서는 무조건 등장하는 거 알잖아. 그지? 특히 이제 좀 우리 반은 그런 학교가 없는데 국제고 외고처럼 맞다. 둘이 무슨 학교야? 너는? 아 국제고 외고처럼 약간 문과 성향의 학교들 있죠. 거기가 유독 좀 그런 편이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리게. 계산을 막 어려운 거. 함수를 막 복잡한 걸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건 이제 아름고 종총고 스타일이고. 아무튼 넘어가도 되겠어요? 쉬웁니다. 18번. 자, 요 문제도 이제 뭐야? 그냥 수열이랑 똑같다.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는데 그럼 뭐야? 누가 봐도 분수식의 리미트를 따로따로 계산해봤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최고차의 개수 b. 그래서 얼마? 3. 원래 풀이는 분모 문제를 n제곱으로 나누는 건데 수투 때는 그래서 원래 풀이를 꼭 기억해둬야 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문제를 나누는 거야. 이거 소수령 대비로 기억해야 돼 라고 했는데 미적분은 아닙니다. 뭐 그게 다른 풀이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굳이 물어볼 이유가 없지. 수투 때 이미 했던 걸. 알았죠? 그래서 수투 때 이미 했던 거는 그냥 빠른 풀이로 바로바로 넘어가시면 되고 얘 뭐 해야 돼? 유리화라는 이상한 실수하지 마세요. 이것도 최고차항의 개수 b입니다. 얼마야? 3. 알았죠? b는 3. 그래서 둘이 곱하면 얼마? 9가 답이겠네. 오케이? 안 틀렸지? 유리화한 사람 없지? 유리화 했다가 돌아간 사람도 없지? 자, 24번 갑시다. 리미트. 자, 분자에 있는 리미트. 이거는 사실 수원 복습 겸 해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거 뭐예요? 수 하나? 예. 예. 얘는? 수 하나? 그렇지.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수특과 공식 다 물어볼게. 수 하나? 뭐예요? 오케이. 요거 잘 기억해두자. 알았죠? 자, 어쨌든 갑시다. 그러면은 어쨌든 시그마 공식을 써가지고 어쨌든 간을 리미트 뭐가 됐어요? n제곱분의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는 최고차의 개수비 얼마? 2분의 1이 나올 거고 a. 그 다음에 나는 얼마예요? 리미트 안에서 n 3승분의 분자 뭐야?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에 대하여 n 3승의 개수비 얼마? 3분의 1이겠다. 그치? 그래서 바로 A값, B값은 금방 나왔지? 공식 까먹지 말고. 됐죠? 아이, 친절하다. 이 이과반을 데리고 지금 수원 설명해주고 있다. 얼마나 친절하니, 그지? 자, 29번은 이거는 뭐야? 리미트만 빼면 언제 봤음? 너네가. 동현아, 이거 리미트만 빼면 어디서 봤어? 수원에서 진짜 많이 본 문제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리미트 말고. 뒤에는 이 첫 번째 바로 어떻게 할래? 동현아. 어떻게 할래, 이거? 사람이라면 이거 뭐 해야 돼? 아, 사람이 아닌가? 사람이라면 뭐 해야 돼? 시연아. 어? 그 전에 일단은, 이 상태로 바로 합차? 그것도 좋은데, 통분을 한 다음에 합차가 낫지 않나? 2 빼기 1, 2뿔 1. 이거. 그죠? 뭐 똑같지만. 어쨌든 그러면 얘는 뭐다? 분모는 3 곱하기 3, 분자는 3 빼기 1, 3 플러스 1. 그래서 2 곱하기 4. 보이냐? 통째로 분수가 약분은 소거되는 거. 그러면 쭉 그 소거하는 규칙이 이어지겠지. 마지막 규칙, 마지막 분수 n제곱분의 n-1, n 플러스 1이 되면서 어떻게 소거해왔다? 여기 분수랑 여기 분수가 계속 소거되어 왔다. 그럼 남은 것만 써보자.
분모 2n분의 분자 n 플러스 1. 근데 리미트는 전부 다 뭐야?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또 최고 차이 계수비 얼마? 2분의 1이겠네. 자, 그럼 여기서 뭐 잠깐 환기할 겸 요 얘기 하나만 가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리미트들 전부 다 n이 어디로 가고 있음? 다 무한대로 가고 있지. 함수의 극한에서는 뭐뭐뭐 있었어? x가 어디로 갈 수 있었어? 무한대로도 갔죠. 또 어디로 갔었어? 음의 무한대로도 갔죠. 그 다음에 어떤 a를 향해 다가가는 것도 있었죠. 물론 정확한 극한 포함해서. 맞지?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왜 얘만 나올까? 진짜 얘만 계속 나올까? 맞아요. 얘만 나올 겁니다. 왜? 일단 n은 자연수잖아. 음수를 가질 수 없겠지. 두 번째 이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3을 향해 간다라고 쳤을 때 진짜 말 그대로 3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지. 2.9, 2.99, 2.9999 승이야! 2.999999 해서 3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뭐 3보다 커서 3.00000001 해서 3으로 다가갈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3은 아닌 채로. 근데 AN이라는 수열은 그 수열의 N 자체가 갈 수 있는 게 1 아니면 2 아니면 3임. 그 다음 4고. 그럼 3을 향해 다가가는 게 아니지. 2면 2고 3이면 3인 거지. 3을 향해 다가가는 놈은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 두 개는 아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웠던 이유가 그거야.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는 수열의 극한에서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그러고 나서 함수의 극한으로 가서 이 무한대로 가는 거는 수열에서 배웠지.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랑 A로 가는 걸 한번 더 배워보자. 추가시켜보자. 이렇게 배우는 게 옛날의 흐름이었는데 요즘은 이미 세 개를 다 하고 오다 보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빨리빨리 문제 바로 풀어보고 설명을 넘어가는 이유가 2단원 넘어가려고. 2단원. 오케이? 자, 간다. 51번. 자, 요 녀석은 뭐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5라는 극한값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뭐에서부터 출발? 얘 무한대로 가죠. 얘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양의 무한대로 갈 수 있죠. 그러면은 더했다면 5로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걸 5로 극한값을 존재하게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음의 무한대여야 하고 그래서 뭐? b가 음수라는 거 이거 무조건 찾고 시작해야 된다고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배워왔었죠. 실수도 많이 했었고 이거는 그래서 b가 양수처럼 보이지만 음수인 상태니까 뭐다? 루트 빼기 루트 꼴이다. 그래서 루트 빼기 루트니까 우리 뭐 한다? 분자를 유리화해 주러 가는 거다. 맞니? 오케이? 그러면은 분모는 뭐임? 루트 n제곱 플러스 an에 여기서 또 생김새 때문에 낚이지 말고 이거는 지금 n과 n을 더한 상태입니다. 뭐야? 플러스잖아. 알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분모와 분자에서 뭐야? 최고차항인 계수 b를 가지고 이제 5라는 극한값이 나와야 되는데 분모 몇 차예요? 1차죠. 그럼 분자 또한 몇 차여야만 해요? 1차여야만 하죠. 그러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bn 제곱이 앞에 있는 n제곱과 함께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b는 무조건 누구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 없었으면 1로 또 실수 많이 하겠지. 그거 어쨌든 가자. 알았음? 그러면 이제 b가 1인 거 찾아왔으니 마이너스 1인 거 찾아왔으니까 이제 분자 정리 좀 할게. 분자만 쓸게요. 정해주면 뭐임? a 플러스 8bn이죠? b 아는데? 이런 몰랐어. 요거죠. 분모는 뭐예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bn. 그럼 이제 극한값의 개수비, 최고차의 개수비 얼마예요? 1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8. 그게 얼마래? 5래? 따라서 a 값은 얼마입니까? 18입니까? 왜 이렇게 커요? 답은 17? 4번 있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끝. 잘 기억하자. 저것도 함수 극한에서 강조했었던 문제. 그 다음에 52번은 요거는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좀 뭐 처음 등장한다? 너희들이 처음 봤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설명 겸으로 가는 건데 승희야 루트 7은 정수 부분이 얼마야? 왜요? 왜 2예요?
그렇지. 루트 4라는 어떤 정수와 루트 9라는 어떤 정수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2점 몇이다. 맞지?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 루트 7의 정수 부분이 2라면 루트 7의 소수 부분은 무조건 뭐다? 자기 자신 루트 7에서 정수분 2를 뺀다. 소수분을 설명하는 방식은 딱 그거 하다다. 그치? 자기 자신 빼기 정수 부분. 맞나요? 끝. 그러면 지금 너희들은 소수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소수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을 찾아와야 되고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역시 제곱식을 이용해서 루트와 루트로 범위를 찾아주는 거지. 딱 봐도 얘는 n제곱보다는 클 거고 n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작겠지. 혜인아! 됐죠? 자, 그래서 얘가 뭐다? n이고 얘가 n 플러스 1이니까 얘는 n 점 몇몇몇몇이겠지. 그러면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a는 누구다? 자기 자신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서 누구를 뺀다? 그렇지. 정수 부분을 빼준다. 됐음? 그럼 그 이후 계산은 생략할게요. 이건 이제 그냥 대놓고 유리하니까. 알았음? 이해됐죠? 마지막 55번. 요거 하고 잠깐 쉴까? 애들 상태가 왜 이래? 자, 55번도 별표 쳐야 되겠지. 이 녀석 어떻게 풀어야 되겠지? 아까랑 똑같이 풉니다. 아까는 뭐요? 그 알파로 두지 말라고 했던 그 14번처럼요. AN이 수렴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거 하면 안 되는 풀이 이거 나중에 오히려 살짝 애매하게 익숙해졌을 때 미적분이란 과목이 선생 이렇게 두고 풀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받기는 해. 이렇게 풀어도 답 나온다. 근데 이렇게 풀면은 안 되지. 왜? 얘가 들어갔을 때 성립하지. 리미트 없이 뭐 만든 식인데 리미트에 넣어도 당연히 성립하지. 6만 남으니까. 근데 이 한 예시가 뭐 답을 예를 들어서 4번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10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다른 답이 또 안 나온다거나 모든 상황에서 항상 10이 나온다고 단정을 지을 수 있을까? 아니잖아. 그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풀이가 이런 풀이 하지 마셈. 오케이? 제일 많이들 감점되어 오는 이유가 이거다. 물론 나중에 얘기야. 지금은 이걸 생각도 못했을 텐데 나중에.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역시 아까랑 비슷하게 뭐다? 이수열 자체를 bn으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bn의 리미트가 6인 거는 알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an이 뭐예요? 3n 플러스 2분의 bn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럼 이제 마지막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가 뭐다? 4n 플러스 5 곱하기 an 3n 플러스 2분의 bn. 그래서 요 녀석만 가지고 극한 얼마? 밑에 쓰자. 3분의 4. 요 녀석의 극한 얼마였지? 6. 그래서 둘이 곱해주니까 답은 얼마? 8하고 2번 나오게 되는 거야. 알았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 조만간 배울 겁니다. 아마 바로 다음 주에 시작할 것 같은데 함수의 극한을 배우게 되면 내가 요렇게 쓰는 거 있죠. 요것만 가지고 극한 구해보면 얼마야? 요것만 가지고 극한 구해보면 얼마야? 이거 진짜 많이 쓸 거거든. 너희들도 좀 평소에 문제집을 평소에 그 숙제로 풀 때는 상관이 없는데 좀 필기 해갈 때는 좀 빨간 펜, 파란 펜, 초록 펜 써가면서 좀 필기 잘 해가셈. 특히 남자들아. 샤프 하나로만 필기하는 남자들아. 알았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그리고 원래 뒤에 샌드위치 정리랑 이런 유형들 몇 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유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 두어 가지밖에 안 남아서 지금 상태를 보니까 잠깐 쉬자. 잠깐 쉬고 그거마저 설명 좀 하고 오늘 2단원 좀 바로 넘어갑시다. 2단원이 뭐냐면은 결국은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지금은 수열의 극한이고 그중에서 등비수열만 뒤에서 따로 다루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비수열만 갖는 좀 독특한 성질이 있거든. 그거까지 해서 사실 하나의 수열의 극한이라서 첫날, 둘째 날이 조금 양이 많을 거야. 그래서 두 단원 나가거든. 물론 조만간 이제 함수 극한을 시작하면 한 4단원을 하루 만에 나가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양을 조절해 줄게. 숙제 양은. 알았죠? 65번 답 뭐겠냐, 얘들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대. 분모는 n제곱 플러스 1 무한대로 갑니다. 자, 분자는
n제곱 플러스 n 곱하기 코사인 n파이. 이 코사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아이 더워. 코사인 어떻게 해야 될까? 상수 취급이죠. 너가 얘기했니? 상수 취급이죠. 왜? n의 뭐 0으로 가거나 1로 가거나 이러면 영향이 있을 거야. 코사인에 의한. 근데 지금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잖아. 분자도 일단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얘는 끽해봐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뿐이지. 물론 뭐 2분의 1입니다. 2분의 루트 3입니다. 라고 하나의 상수로 고정은 아니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n이 이제 자연수인데 무한대로 가니까 정확하게는 n파이면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넣으면 뭐냐? 1과 마이너스, 진짜 1과 마이너스 1만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럼 2분의 1이나 이런 건 안 나오고. 어찌됐건 간에 그 사이에 있는 놈이니까 너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n제곱 n3승분의 n3승 마이너스 2n 할 때 이 2n이 영향을 안 미쳤잖아. 왜? 얘네들이 무한대로 가고 더 빨리 극한으로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느리게 무한대로 간다고 한들 영향이 없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놈들만 보시면 돼요. 답은 얼마? 1.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코사인은 쉽습니다. 나중에 이제 x 함수의 극한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x가 0을 가거나 x가 2분의 1을 가거나 그때가 이제 코사인이 문제가 생기지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나오는 사인 코사인은 그냥 되게 쉬운 거. 어디 가서 마우스 있다. 다음 요거 딱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있나? 리미트 an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는데 an이 가운데 부등호의 가운데 껴있어. 이거 무슨 법칙?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리미트를 구하고자 하는 녀석만 가운데 남겨두면 된다. 그래서 an만 가운데 남겨두면 되니까 세가지를 전부 다 뭐로? n으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준 다음 그 다음에 세 군데 전부 다 뭐 붙이면 리미트 붙여버리게 되면은 이 녀석은 2 더하기 0 2로 가고요. 얘도 2로 가네요. 그럼 극한값은 당연히 2로 간다. 샌드위치 정리 또 똑같이 수열극에서 또 똑같이 등장하는 거. 알았음? 자, 뭐 한 요 정도?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수열의 극한은 진짜 이것도 다 그거고 샌드위치 정리고 끝나는 거. 대신에 이제 수열이다 보니까 시그마 같은 게 지금 내가 한 두 문제 정도만 풀어주고 지금 시그마 나오는 문제 하나도 안 풀었었지. 시그마 문제가 조금 들어올 수는 있긴 하다. 그리고 등차 수열이나 이런 건 당연히 들어올 수 있고요. 다른 것들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유형 몇 번이야? 14번 문제 유형 요거 별표. 요 진입 판단이 근데 14 말고 또 있니? 혹시? 없지? 일단은 14번 유형 별표. 자, 몇 번을 너네가 풀어보시냐면요. 원래 급수 가서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아니면 등비수열의 극한 가서 할 얘기가 더 많은데 84번 하나 풀어볼래요, 요거? 진입 판단이야? 이게 유형 15구나. 84번이. 아닌데? 난 유형 15가 없는데? 15가 몇 번이야? 어디에? 유형 15가 없는데? 그래? 아무튼 14, 15 둘 다 별표. 84번 풀어보세요. 기억 참여의 것이에요. 거짓. 자, 수열의 극한에서 함수의 극한과 조금 다른 거.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서는 부드럽게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었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반드시 등장하는 거. 뭐 있냐면은 자, 그냥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런 거. an이라는 수열의 식이 이거다. 그러면은 an의 항들을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쭉 늘어나봐. 어떻게 나오죠? 1, 마 1, 1, 마 1. 왔다 갔다 하지. 자, 이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발산하는 것의 한 종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오랜만에 물어보는 것 같은데 수렴한다의 정의가 뭐야? 극한값이 수렴한다의 정의가 뭐야? 말 그대로 극한값이
하나의 값을 향해서 다가간다. 맞지? 0을 가지지는 않더라도 0을 향해 한없이 다가가는 놈. 또는 실제로 0이 나오면서 계속 0000 나와서 0을 향해 가는 놈. 포함. 맞지? 발산의 정의가 뭐야? 수하나. 발산한다가 뭐야? 뭐. 발산한다가 뭐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대 같은 거. 근데 무한대는 발산의 한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자, 발산한다를 가지고 전부 다 무한대로만 착각하면 안 돼. 발산하는 경우는 사실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전부 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한대로 가는 것도 포함해서. 하나의 값을 향해 가는 수렴이 아닌 모든 경우는 다 발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한다면 어때? 1로 다가간다고 하기도 좀 그렇지. 마이너스 1로 다가간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런 녀석은 하나의 값으로 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산하는데 1과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똑같은 값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건 진동한다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진동을 왜 얘기를 했냐면은 나중에 이제 뭐 등비실의 극한이라던가 아니면 저기 뒤에 급수라고 해서 바로 다음 주에 배울 급수라고 해서 그쪽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참거짓에서 너희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리게 될 거야. 그때 틀린 예시, 거짓인 예시 때문에 많이 틀리는데 거짓인 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냥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좀 의심스러워. 그러면 항상 반례 찾아주잖아. 그 반례에 반드시 너희들이 진동을 한번 생각을 해봐. 정말 대부분의 거짓인 예시의 반례들은 거의 대부분이 진동입니다. 너희가 놓친 것들은 특히나 더더욱. 알았음? 이거 예를 들면은 얘는 어때? 절대값을 붙이면 1111 나오지. 하지만 A는 수렴하지 않는 예시가 되는 거지. 알았지요? 진동합니다. 땡. 두 번째, 니은 참여 것이야. 참여 것이야. 참입니다. 만약에 이게 뭐 수렴한다는 말이 없었다면은 또 이제 틀린 보기를 만들 수 있는데 AN이 수렴하고 AN-BN이 0이라면은 뭐 한다? BN도 수렴할 겁니다. 왜요? 얼마인지 모르겠어. 알파로 수렴한다고 치자. 맞지?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AN-BN 0으로 수렴한다며. 수렴하는 수열과 AN 지금 알파로 수렴한다며. 수렴하는 수열끼리 뭐 해서? 빼서 리미트를 씌우면 뭐 할 수 있다? 따로따로 뜯을 수 있다. 또는 뜯어놓은 놈을 합칠 수 있다. 합쳐버리게 되면 결국 뭐 남아? 리미트 마이너스 bn이 남잖아. 그때 뜯어서 계산을 해주면 뭐 나와? 0 빼기 알파가 나오잖아. 아, 그래서 리미트 bn은 뭐가 되는구나? 알파로 얘도 가겠구나. 라는 게 나오게 되거든. 맞지요? 그래서 니은은 참인복이다. 이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 an과 bn의 곱한 수열 자체는 1이 돼. 근데 an이 수렴하면은 bn도 수렴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 아니야? 너요. 네, 너요. 그냥 예를 들면 An이 N 플러스 1분의 1이고 어, Bn이 N 플러스 1이고 그렇지. 조금 어렵게 예시를 잡네. AN을 n분의 1이라고 잡고 BN을 n이라고 하면은 자, 곱한 수열은 1로 수렴합니다. AN도 수렴합니다. 하지만 BN은 수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맞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이거는 예시고 이거는 식으로 도 설명이 가능한 녀석이지. 어떻게 식을 예를 들어볼까? 방금 니은한 거랑 똑같이 해볼까?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은 수렴합니다. 맞나요? AN이라는 수열도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렴합니다. 맞나요? 그럼 수렴하는 수열끼리 나눈 수열도 수렴할 수는 있습니다. 맞죠? 그럼 선생님 BN 수렴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반드시 무슨 조건 붙어야 돼? 아까 설명했던 건데. AN의 리미트가 0이 아닌 곳으로 수렴한다는 말이 있었어야지. 그러면은 참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말이 없기 때문에 거짓인 거야. 그래서 반례를 뭐로 잡은 거다? AN의 극한이 뭐인 거? 0인 거로 지금 잡아본 거야. 알았죠? 됐음? 자, 다음. 마지막 리을은 참여 것이에요. 발산과 발산의 합은 발산이다. 발산과 발산의 합은 발산이다. 참여 것이야. 거짓이죠. 맞죠? 만약에 이거를 참이라고 외울 거였다면 설명을 했겠지. 발산하는 수열의 뭐그 성질 하면서.
맞죠? 예시를 들자. 제일 단순한 예시. 뭐 떠올리라 그랬어 내가? 진동. 제일 쉬운 예시가 진동이다. 뒤에는 뭐 하면 돼? 아, 맞지. 어때? 합한 수열은 0.00000 나오면서 수렴합니다. 하지만 각각은 발산하죠. 알았죠? AN 더하기 B에는 수렴하는 예시를 들어준 거다. 알았지? 끝. 그러면 이제 진짜 수열의 극한은 거의 끝. 남아있는 문제들은 뭐 안 봐도 돼라는 이유로 넘어가는 거는 아니고 너네들이 풀어오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이제 패스하려고 하는 거고. 어디로?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가봅시다.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네. 가자.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는 설명을 할 게 조금 있는데 생각보다 심플해. 등비 수열이 뭐예요? A 곱하기 R의 n-1승꼴입니다. 맞죠? 자, 이 녀석의 극한을 한번 살펴보자. 자, 첫 번째 AN이 만약에 뭐라고 해보자. 2분의 1에 그냥 n-1승은 첫째 항이라 다 무시하고 그냥 n승이라고 생각해보자. 얘 리미트 어디로 갈 거야? 지현아. 어디로 가? 0으로 갑니다. 자, 1의 n승은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n은 무한대로 가요. 어디로 가요? 1로 갑니다. 그 다음에 뭐 있냐? 2의 n승의 리미트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마이너스 2의 n승이라는 수열이 있어. 이 녀석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는 어디로 갈까요? 진동. 그렇지, 똑똑하구만.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로 진동을 하게 될 겁니다. 양의 무한대라고는 뭐 얘기 못하지. 음수로도 바로 이어서 다음에는 가니까. 음량을 계속 무한대로 계속 커져가는 식으로 진동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승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진동합니다. 누구와 누구를 진동합니까? 1과 마이너스 1을 진동하겠죠. 아까 했던 예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 있어. 자, 이 녀석은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갑니다. 얘도 진동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 근데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x축에 가까워졌잖아. 양음이 반복되긴 하지만 이제 너무 한없이 붙어버려서 뭐 양수도 의미 없고 음수도 의미 없어질 정도로 작아지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0으로 수렴합니다. 자, 이 예시를 통해서 너희들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할 거야. 하나만 설명할 거야. 우리는 수렴하는 게 좋아, 발산하는 게 좋아? 수렴하는 게 좋죠. 왜? 그걸 가지고 뭐 덧셈 뺄셈 계산도 하고 막 2배 하고 더하고 분수로 만들어서 리미트 구하고 맞지? 극한값을 찾는 과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렴하는 녀석이 중요할 거야. 그래서 간다. 등비 수열 A 곱하기 R의 n-1승에 대하여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봅시다. 자, 지금 공 B의 자리에 내가 뭔가를 몇 개 예시를 써놨지. 공 B가 어느 범위에 있으니까 지금 수렴하고 있니? 이거를 예시로 몇 개를 더 떠올려봐.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1과 아니 줘봐. 1의 사이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진동이고요. 1은 맞아요. 그래서 요게 바로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수렴 조건입니다. 알았죠? 근데 이게 단가 그거는 아니야. 여기서 위에서 내가 설명하지 않은 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실제로 이런 수열은 잘 없겠지만 첫째 항이 0이라면 수렴할 수 있겠죠. 공비가 뭐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첫째 항이 0이거나 혹은 이렇게 생겼다. 요 첫째 항이 0이다는 언제 너희들이 쓰냐면 사실 등비수열이라는 이름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 녀석에 대하여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쓰시오라고 할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뭐 한다?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를 쓰고 두 번째 얘가 0인 것도 예외라고 해야 되나? 하나 더 찾아달라고. 얘가 첫째 항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알았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 물론 뭐 저 x는 1이라는 게 요 안에 있다면 따로 안 써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막 3과 5 사이가 나왔는데 저거 하나 더 있으면 1 또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알았죠? 예. 다음. 그러면 등비수열 극한 거의 다 끝났어요. 오늘 해야 되는 거. 이게 다야. 초반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푸는 계산형 문제 이제 조금 몇 개 유형 설명할 게 있는데 그거는 먼저 이거부터 하고 넘어가자. 알았죠? 바로 나올 겁니다. 생각보다 금방 나올 겁니다. 자, 104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지금. 너네 요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 뭐 하나의 식으로 단순하게 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등비수열 극한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인 분수꼴,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수꼴의 수열 극한 함수 극한 생각하면 사실은 쉬움. 우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x 제곱 플러스 얼마 얼마 분의 막 3x 제곱 플러스 얼마 얼마 이거 있지. 결국은 뒤에 얼마 얼마라고 생략한 얘네들 막 4x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을 수 있잖아. 얘네들도 막 무한대로 갈 수 있고 상수를 수렴할 수도 있기는 하지. 하지만 극한을 지배하는 녀석은 누구다? 훨씬 빨리 증가하는, 즉 차수가 높은 녀석이 지배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극한이 지배하는 녀석만 남아가지고 걔네들의 개수비로 쓰는 거거든. 답은 3. 그거랑 사실 똑같아. 2의 n승도 무한대로 갑니다. 5의 n승도 무한대로 가요. 하지만 2 넣어보고 3 넣어보는 순간 5의 n승이 훨씬 빨리 무한대로 증가하고 있지. 그래서 사실은 5의 n승이 극한을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뭐한다? 밑이 큰 녀석들의 개수비 답은 마이너스 5, B는. 하고 끝. 뭔 말할? 그렇게 치면은 얘도 똑같아. 얘 뭐야? 분모에 막 2의 n승 있고 분자에 3의 n승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5의 n승이 제일 빠르잖아. 밑이 제일 큰 놈. 정확하게 밑이 크기가 큰 놈이라고 하자. 그러면 뭐다? 5분의 2겠네? 맞나? 5분의 2. 요거 플러스 1승 요거 조심하고. 알았죠? 5의 n승으로 맞췄을 때 나오는 개수비라서 5 곱하기 5의 n승으로 바라봐야지. 뭔 말할? 그러면 a는 5분의 2, b는 마이너스 5. 둘이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답은 3번. 개 쉽죠? 오케이? 이 정도가 기본적인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05번으로 들어갈 건데 105번 어떻게 풀래? 사실 나는 이렇게 안 풀긴 하는데 원래 풀이로 가볼게. 5의 몇 승이야? 첫 번째 항. 2분의 1승. 뭐야? 두 번째 얘는 뭐야? 5의 2분의 1승 더하기 4분의 1승 또는 그냥 4분의 3승. 얘는 뭐야? 2분의 1승, 4분의 1승, 8분의 1승.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맞지? 그런 식으로 계속 더하기 왜 나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수열에 대한 극한이란 말이야. 알았음? 그걸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뭐 해봐? 얘네들을 일반항으로 한번 세워봐봐. n번째는 뭐가 있겠어? 뭔가 지금 얘네들이 뭐예요? 시그마죠. 어떤 시그마예요? 2분의 1의 k승에 대한 시그마죠.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의 k승 1승이고 두 번째는 2승, 세 번째는 3승. 몇 번째까지? n번째 것까지 더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일반항 자체가 5의 지수가 등비수열의 합공식 기억나냐? 1-공비 분의 첫째 항 2분의 1에다가 1-공비의 몇 승? 항의 개수 승, n승. 그럼 얘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약분을 해버리고 나면 결국은 뭐야? 5의 1-2분의 1의 전체래. 그냥 n승. 이 녀석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리미트거든. 그 2분의 1의 n승이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가겠지. 그래서 답은 얼마? 5.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원래 풀일 거야 아마. 5번 답안.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빠른 풀이를 섞어보자. 물론 내가 앞에서 쓰지 말라고 했던 풀이기는 해. 극한값을 구하시오. 존재하니까 물어보겠죠. 아까 수열 AN 했던 거 기억나냐? 수렴하는 수열 AN, 그냥 수열 AN 구분했던 문제. 수렴하니까 물어보겠지라는 생각을 쓰는 좀 빠른 풀이. 어때? 그 전에 항이 여기 그대로 들어와 있네.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항에다 뭐 해놨어? 5배를 하고 그냥 루트를 씌웠을 뿐이네. 여기도 보니까 그 전에 항에 여기 그대로 있잖아. 5배를 하고 루트를 씌웠을 뿐이네. 아, 다음 항을 만들고 싶으면 그 전에 항에다가 뭐 하자? 5배를 하고 루트를 씌우자. 그러고 나서 양변을 뭐 제곱 정도만 해놓고 나서 뭐 합니다? 이 녀석에다가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볼게요.
제곱해야지. 리미트를 붙여볼게요. 그럼 리미트 양면에 붙여버렸어. 근데 리미트가 an이 만약에 수렴한다면 어때? 리미트 an과 리미트 an 플러스는 알파로 동일하죠. 그럼 뭐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가 0이다. 따라서 알파는 0과 5가 나오는데 0은 아니겠지 당연히. 그래서 5. 이런 식으로 점점 커져가는데 0일 리가 없잖아. 알았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요 풀이도 가능은 합니다. 나는 이제 요 풀이를 좀 더 좋아해요. 이 문제에서는. 아무튼 됐죠? 둘 다 뭐 잘 정리해 두시고 결국은 요런 문제들이 이제 수열이다 보니까 생기는 거지. 함수의 극한에서는 웬만하면 함수의 식은 주잖아. 아니면 그래프를 주거나 맞지? 근데 수열에서는 수를 늘어놓고 너네들이 수열을 만들어가는 것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알았어요? 그게 함수의 극한은 조금 다른 거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풀리고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한 두 문제 정도 당신들이 마무리 지어볼까? 요거까지 해서 안 보인다. 문제 쪽만 좀 지울게. 너무 쉬운데. 뭐 다 쉽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좀 풀자. 112번 풀자. 쉽기는 함. 115번. 다음이 119번. 이제는 등성등성. 등차 등비 나오네.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뭐 하나 할까? 이 설명할 게 뭔가 많다. 그래도 분명히 질문 나올 거라 숙제 내주면은 닦이니까 생각보다 많네. 이걸 빼자. 샌드위치를 빼고 여기부터 이제 남은 유형이니까 요거 5개, 6개 풀어봅시다. 요거 풀고 유형 하나 설명하면 끝이에요 오늘. 자, 112번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A의 리미트는 3으로 간다. 그리고 5의 n승 어쩌고 저쩌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요런 문제 풀 때는 이제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A는 그냥 상수를 수렴한대. 그러면 5의 n승 무한대로 가는 놈이 당연히 극한 지배하겠지. 그래서 5의 n승들의 개수 대비 답은 2분의 1 해도 되고. 알았죠? 원래 풀이로 요번에는 좀 갈게요. 요런 놈들, 이상한 놈들이 좀 껴있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원래 풀이를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최고차의 개수비가 아니라 원래 다항식분의 다항식에서 무한대로 갈 때도 우리가 원래 어떻게 풀었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다 나눴던 것처럼 밑이 큰 5의 n승으로 분모와 분자를 다 나누는 게 원래 풀이기는 하다 얘들아. 알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뀌고 분자는 요렇게 바뀌는 거야. 그때 이제 어떻게 돼?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겠지. 뭐 하나 안 쓴 것 같지 왜?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간다? 3으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네. 2분의 1이라고. 2분의 3이네요. 2분의 3으로 갑니다. 따라서 하면 몇 번? 3번. 이렇게. 알았지? 요게 이제 원래 풀이. 그 다음에 115번으로 가보자. 요번에는 뭐예요? A와 B를 각각 두근두근. 자, 그때 A랑 B가 서로 바뀌더라도 상관이 굳이 없지. 식의 생김새를 보면 대칭식으로 줬지. 당연히 대칭식으로 주겠지. 그래서 그냥 두근이 하필 인수분해가 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사니까 그냥 2사라고 생각하자. 그럼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2, 여기가 4라고 하면 통현아 누구의 개수비? 4의 n승에 대한 개수의 비. 그래서 4분 얼마? 4가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4분의 1분의 1. 그래서 4. 알았음? 끝. 다음 119번으로 가보자. 요번에도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 오늘 설명 앞에 처음에 했던 거. 4의 n승 플러스 1 곱하기 an이 2로 간다. a는 모른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우리가 cn이라고 두고 리미트 cn이 4다라고 2다라고 생각해 놓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bn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여기서 이 식 전체를 뭐라고? dn이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이제 누가 리미트 dn이 12로 가겠지. bn은 몰라. 그러면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있고 여기다가 이제 an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요거 나눈 거. 뭐야? 4의 n승 플러스 1분의 cn.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bn도 마찬가지. bn 대신에 얘를 양면 나눈 식. 2의 n승 플러스 3분의 dn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cn의 리미트는 얼마? 2로. dn의 리미트는 얼마? 12로 사용할 뿐. 거기서 나오는 누구? 우리는 2의 n승 또는 4의 n승들의 개수 b를 가지고 답을 내주시면 되는 거죠. 식 좀 정리 좀 할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 cn 하나 있고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 하나 있고 2의 n승 플러스 3 하나 있고 분자는 뭐예요? dn이 있고 4의 n승 플러스 1이 있다. 맞지? 그러면 일단 누구에 대해서 전기를 한 식에 대해서 4의 n승의 개수 b로 들어가면 되겠네. 답은 뭐야? 2 곱하기 cn의 극한 2 dn의 극한 12 답은 얼마?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았죠? 다들 맞게 잘 했나요? 똑똑이들이구만. 124번으로 가봅시다. 요거는 이제 사실 내가 뭐 때문에 설명을 풀어보라고 했냐면 그냥 등비술의 극한 또는 극한이래. 등비술의 합공식 기억나냐? 등차술의 합공식 기억나? 그냥 그거 물어보려고 사실. 이거는 다들 맞게 잘 했지? 요거는 넘어가도 되겠니? SN 잘 구했니? 답 몇 번 나왔니? 뭐야 이거? 답 몇 번 나왔니? 3번. 다들 3번 나왔어?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요. 요거는 126번 A인과 SN의 관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 두 친구 때문에 사실 설명한 거야. 자, 동현아 보여주자. SN이 나와 있다, 맞지? 이거 딱 보자마자 A는 무슨 수열이야? 한글로 먼저. 수열이야? 잠시만요. 오케이. 혜인아, 한글로. 이거 무슨 수열이야, AN? 등차 수열입니다. 맞죠? 자, 등차 수열 1번은 바로 세울 수 있나? 동현아, 뭐 나와? 2에 2n 플러스 1 나와야지. 이거 당신 두 사람 혹시 보자마자 할 줄 아는가? 할 줄 아는가? n 제곱 앞에 붙어 있는 요 1. 요 1이 뭐야? 2분의 d. SN의 공식 있잖아. 등차수열 합공식 잘 생각해 보면은 2분의 n 곱하기 2an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가 나오잖아. 그지? 전개를 해보면은 이 an이 뭐야? a1 아니냐? 어쨌든 전개를 해보면 n에 대한 이차항이 dn n제곱, dn제곱이란 말이야. 그 녀석을 이로 나눈 거잖아. 2분의 dn 제곱이거든. 그래서 공차가 얼마겠구나, 2겠구나라는 걸 알고 바로 여기를 EN을 시작하는 거지. 두 번째, n에다가 1 넣어주면 S1은 3 나오죠. S1이 곧 A1이니까. 그래서 A1이 3 나오도록 하는 상수항 붙여주면 끝. 요거 보자마자 사실 찾는 거 왔다 갔다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사실 물어본 거라 이것도 역시 뺄게요. 그냥 개수 B는 금방 나오겠지. 2 아니냐? 2. 자, 다음. 마지막 133번. 요것도 언제 배웠더라? 고1 수학 상. 고1 수학 상에서 배운 거잖아. 뭐? 약수의 총합 구하기. 자, 24라는 수가 있어. 약수의 개수 또는 약수의 총합을 물어봤다. 너네 뭐부터 해야 돼, 일단? 소인수분해. 맞아. 자, 그래서 1번. 약수의 개수는 뭘 보고 풀어? 저 소인수분해 된 식에? 지수 보고 풀죠? 3, 1, 4, 2. 8개. 맞지?
자, 그럼 두 번째. 요거 때문에 사실 이거 설명하는 건데 약수의 총합 구하기 기억나니? 이거 고1 거다. 수학하구나. 경우의 수. 뭐다? 자, 2의 3승. 그러면 얘는 2의 0승. 물론 고1 때는 1이라고 배웠을 거야. 부터 해서 2의 3승까지의 총합. 거기다가 3의 1승, 3의 0승부터 시작해서 저 3의 1승까지 다 더해주세요. 그것들끼리 곱하면 이게 약수의 총합구가. 총합구가. 예를 들어서 소인수분의 한 어떤 식이 뭐 2의 2승, 3의 2승, 5의 2승인 수가 있었다 치자.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약수의 뭐 구하기? 총합 구하기라고 나왔었다면 답은 뭐라고?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곱하기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곱하기 5의 0승, 5의 1승, 5의 2승 다 더해서 싹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요거 상식이니까 잘 기억해놔. 고1 때 배웠던 거. 그럼 이제 이거 자체가 뭐야? 소인수분 해주면 2의 n승, 3의 n승. 그러면 총합 SN이란 거는 뭐야? 2의 0승부터 2의 n승까지 총합. 등비술합이네. 공비-1분의 첫째 항 1. 맞죠? 첫째 항은 2의 0승이니까 1. 곱하기 2의 항의 개수승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에다가 이거 괄호 칠 필요 없네. 에다가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공비-1분의 첫째 항은 여전히 1, 3의 0승. 그리고 3의 항의 개수승 n 플러스 1. 왜 n 플러스 1이지? 0승부터 1승, 2승, 3승, n승까지니까 n 플러스 1개죠. 마이너스 1까지. 그게 SN이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6의 n승으로 나눈 녀석에 대한 리미트는 당연히 2의 n승들의 개수 B 생각하면 되겠지. 알았음? 그때 플러스 1승도 개수라는 거 조심하고. 끝. 그러면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계산형 문제는 끝났어. 이제 여기서 너희들한테 제일 중요한 단원이라 해야 되나? 유형은 요 뒤에 유형 몇 번이야? 7번인가? 7번부터 해서 그 이후 내용들. 거기가 이제 사실 좀 많이 틀리는 녀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만 하면 이제 끝나요. 벌써 144번이에요. 일단은 너네가 스스로 144번 한번 풀어봐봐. 여기서 다음 유형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144번 풀어봐봐. 잘 봐둬야 되는 게 앞으로 너네한테 위에 주어져 있는 고초 중괄호 있지, 수열. 저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주면서 계산하시오가 나올 거야. 좀 더 어려운 버전이기는 한데 어쨌든 계산하시오가 나올 거야. 뭔가를 구하라고. 그때 너희들이 안 시켜도 지금은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뭐 하고 있어? R의 범위를 지가 지정을 하고 있지. 저 말을 안 해도 너희들이 당연히 R의 범위를 저렇게 나누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실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야. 아, 이거는 2분의 1이 들어가 있구나. 이것도 다 뭔가 특정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가 쓸까? 약간 조금 내가 원하는 거랑 조금 다르네. 에이,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지금 뭔가 바로 찾기가 좀 그런데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는 뭐 해줘야 된다. 지금 이런 녀석을 만나면 아까 144번이었지. 이런 문제를 만나면은 뭐 한다? R의 범위를 너네가 스스로 나누고 일단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됐음? 그래서 나눴다 치자. R이 예를 들어서 뭐 하는데요? 1번처럼 마이너스 1과 0의 사이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너의 머릿속에서 리미트 R의 n승은 뭐 하겠구나? 0으로 수렴하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다. 맞지? 그럼 이 녀석에다가 리미트가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0으로 갈 것이고 얘도 0으로 가겠지. 그래서 1 더하기 0분의 1 빼기 0이니까 1로 수렴하겠네요. 네, 참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2번도 마찬가지야. R의 범위를 이번에는 내가 0과 1 사이를 한번 나눠볼까? 그래서 리미트를 구해볼까? 역시 어디로 갈 거야? 똑같이 0으로 갈 거야.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1번, 2번을 따로 안 쪼개고 있잖아. 원래는 너희들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라고 또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라고 한 방에 보통 쪼개기는 합니다. 지금은 1번, 2번 나누려고 일부러 저렇게 쪼갠 것 같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몇 번? 3번으로 갑니다. 공비가 1일 때랑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원래는 이제 r이 마이너스 1일 때까지는 따로 생각을 해요. 너네가. 그래서 뭐 한다? 리미트 r의 n승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당연히 1이겠지. 그러면 저 리미트는 저 극한은 어떻게 된다?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이 되면서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3번 참이죠. 얘도 참일 거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이면 리미트 r의 n승 자체가 어떻게 돼? 진동하게 되겠지. 누구랑 누구 사이를. 승현아! 승현아! 승현이가 누구야? 승현아! 진동합니다. 누구랑 누구를? 마이너스 1과 1을. 그러니까 분모만 한번 잘 봐. 분모가 어때? r의 n승이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r의 n승이 1이 될 때는 2분의 존재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를 합니다. 그러면 극한값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저 빨간 색깔 전체 리미트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알았음.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요거는 지금 이게 아니지 어차피. 그래서 만약에 보기 4번, 5번에 있다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참. 알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자. 이것도 원래 사실은 특히 구분을 안 합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라고 보통은 얘기해요. 알았죠? 근데 지금은 뭐 때문에 이렇게 쪼개졌는지는 지금 이 문제 보면서 얘기하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럼 일단 r은 어때? 음수는 음수다. 맞지? 그럼 리미트 r의 n승은 어떻게 됩니까? 진동합니다. 근데 누구랑 누구를 진동을 해요? 양의 무한대를 갔다가 음의 무한대를 갔다가 양의 무한대로 갔다가 음의 무한대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하게 되지. 그때 리미트를 한번 생각해봐. 이번엔 쓸게. 자, 저 부호의 영향을 받는 건 누구야? 얘만 부호 영향 받지. 얘는 부호 영향을 안 받지. 얘는 계속 양의 무한대일 거 아니야. 왜? 짝수승인걸? 그치? 그래서 얘만 양의 무한대 됐다가 음의 무한대 됐다가 양의 무한대 됐다가 음의 무한대 됐다가 하는 거야. 근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왜? 차수 자체가 다르잖아. 차수가 아니지, 지수. 지수 자체가 다르잖아. n승에 비해서 2n승이 훨씬 빨리 급격하게 무한대로 증가해버리겠지. 그럼 어디로 가겠다? 음의 무한대로 극한이 가겠네. 이해됐음? 이해됐음? 아니다. 부호는 얘의 영향도 받는구나.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를 왔다 갔다 얘도 진동하겠네. 어쩔 수 없네. 얘는 음수로 고정인데 얘가 부호가 바뀌니까 어쩔 수 없네. 그지? 부호는 분모도 영향을 주니까 진동하게 되겠습니다. 탈락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일 거고. 알았어요. 그래서 5번은 이제 발산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극한은 다르지만 누구 r이 1보다 커져 보자. 그러면 리미트 r의 n승은 어디로 가요? 이번에는 그냥 양의 무한대로 그냥 가죠. 그러면 1 더하기 양의 무한대분의 1마이너스 양의 무한대니까 뭐 당연히 극한이 지배하는 거는 분자고, 그리고 부호는 고정적으로 음수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빨간색은 어디로? 전체는 어디로? 의무 무한대로 갈 거고, 얘만 보면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얘는 근데 진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진동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 알았죠? 어쨌든 내가 이 문제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건 뭐다? 너네가 스스로 나눠라.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건 오늘 마지막 문제 요거 하고 마칠게요. 풀린 사람들 힘내시고요. 요거 하나 하고 마칠 건데 어디 갔을까? 여기 아니다. 이거 쉬울게. 나중에 이제 뒤에서 더 다양한 질문을 할 겁니다. 이 단어 말고. 뭐냐면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그 fx라는 함수가 뭐를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즉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그때 여기 안에는 뭐 있냐면 x의 n승 플러스 1분의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만들어져 있어. 그때
이 함수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야. 근데 그걸 다 풀 수 있는 도구가 딱 하나, 그래프거든. 그래서 나는 그래프 그리기라는 문제가 있다고 칠게. 그려보세요. 기기. 결국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3과 5 사이에서의 뭐 연속성이 어쩌고 저쩌고 미분 가능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물어볼 거라고. 저 fx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부터 해서 맞지? 그런 다양한 질문을 fx에서 할 거라서 결국은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미분 가능성을 물어보는 어쨌든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끝나잖아. 여기 분해석이네. 여기 뾰족하네. 미분 불가능 하면서 다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결국 그래프 그리기로 내가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다? 아까 설명한 거. x의 범위 나누기. 아까 그 문제랑 비교하면 그냥 r의 x로 바뀐 거밖에 없습니다. 식이 살짝 바뀐 거랑. 아까 1-r의 n승분의 막 1 플러스 r의 2n승 이런 거였잖아. 결국 우리는 네 가지로 범위 나누면 돼. 첫 번째,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x로 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죠.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크거나 혹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지. 근데 요거는 조금 고민하긴 해야 돼. 둘 다 2n승이거나 둘 다 n승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처럼 하나는 n승, 하나는 2n승이면은 무한대로 발산한 거랑 진동에서 사라지는 거랑 좀 섞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세 번째는 x가 1인 거랑 네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인 거. 자, 각각의 범위에 맞게 누구부터 고민을 하는 거냐면은 x의 n승만 리미트를 너희가 구해보는 거야. 이건 안 써도 좋아. 그래서 파란색을 쓰고 있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절대값이 1보다 작아져 버리면 거의 거듭해서 곱하면 곱할수록 크기는 자꾸 줄어들면서 0으로 가겠네. 얘는 큼직하게 보자. 무한대로 가겠지. 근데 정확하게는 크기는 무한대고 절대값 x가 1보다 큰 거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있지. 그때는 x의 n승은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를 진동할 수도 있긴 하다. 근데 어차피 분모도 x의 n승이고 분자도 x의 n승이라서 부는 똑같이 둘 다 양의 무한대거나 둘 다 음의 무한대일 거라서 의미 없어서 무한대로 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x가 1이면은 x가 마이너스 1이면 그냥 대입하면 돼. 각자의 리미트 써보자. fx를 구하자. 즉 리미트를 구해보자. 얘 뭐야? 2x 플러스 1이네. 엥? 왜요? 다 0으로 수렴하잖아. 분모 1밖에 없네. 얘 0으로 수렴하잖아. 2x 플러스 1밖에 없잖아. 두 번째 여기서는 무한대로 가는 놈들이 두 개 등장했네. 개수 B 1분의 x. 세 번째 f1. 1은 그냥 넣어주면 되죠. 2분의 4, 2. f-1.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때? 분모가 2 됐다가 존재 안 했다가 분모가 2 됐다가 0 됐다가 2 됐다가 0 됐다가. 근데 분모가 0인 건 존재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존재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니까 얘는 정의할 수 없다가 맞겠지. 알았죠? 끝.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자.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 안쪽에서는 2x 플러스 1 어떻게 그려야 되지? 3까지 가야 되냐 이거? 너무 높은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맞지? 이렇게 그려지고 빗나갔다. 그 다음에 1일 때는 2 찍어주고 2, 3, 1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때는 비어있고 가운데는 바깥쪽에는 x y는 x니까 약간 이거랑 이거 연결하는 이 점선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다. 끝. 그래서 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1에서 뭐 한다 하면서 참고지 나올 거고 불연속인 점의 개수는 2개다 1개다 하면서 연속 그 얘기 나올 거고 등등등등. 알았죠?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아까 앞에 문제 풀이를 너희들이 스스로 x의 범위, r의 범위를 나눌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뭔 말할? 끝! 여기까지. 자, 오늘 배운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생각보다 별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어. 했던 거 다시 반복하는 느낌이 강했는데 아까 내가 뭐 중얼중얼 하는 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너희가 혼자 풀어보면 생각보다 안 풀리는 문제 많이 있을 거다. 알았죠? 일단은 첫 주고 뭐 숙제풀이도 없고 첫 수업이고 해서 조금 많이 나가거나 또는 살짝 빠르게 진도 나가본 것도 있는데 요거는 뭐 좀 수업을 더 진행해보면서 뭐 이번 주 토요일이라든가 다음 주 월요일이라든가 진행해보면서 너희들 반에 맞게 속도는 살짝 조절을 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첫날이고 숙제풀이도 없었고 해서 조금 빡세게 수업해봤고 오늘 그리고 클리닉도 오늘 원래 애초에 안 할 예정으로 내가 생각하고 왔었거든. 그래서 수업을 좀 더 하더라도 다 끝내봐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라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클리닉도 들어오고 하면 2시간 끊겠지. 그러면 실제로는 뭐 2단원 이렇게도 못 나갈 수도 있고 겨우 한 단원 나가거나 할 거니까 속도 조절은 앞으로 될 겁니다. 아무튼 알겠죠? 자, 숙제가 조금 많아요. 요거 202번인가? 요 단원 끝까지라서 그거 홀수번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행일도 다 포함해서 다 홀수번이야. 알겠지? 네, 잘 가요.